갤럭시 탭과 맥북 에어가 같은 날 다른 곳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정식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된 두 제품 관련 소식으로 이번 주 알짜 뉴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4일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태블릿 PC 갤럭시 탭을 국내에 정식 공개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갤럭시 탭은 7인치 WSVGA급 고해상도 화면에 두께는 11.98mm, 무게는 386g입니다. 또 전후면 카메라와 각종 애플리케이션 구동, 3G와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신문과 도서 등을 리더스 허브를 통해 찾아볼 수 있으며 아이나비 3D 내비게이션과 차량용 블랙박스 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됩니다. 애플도 갤럭시 탭 공개일과 같은 날인 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맥북 에어를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클라우딩 환경 활용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대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를 사용한 점 등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맥북 에어는 전자파 인증과 한글 지원 등 국내 출시를 위한 절차를 이미 마쳤으며 이번 달 내로 정식 판매를 시작합니다. 기자 간담회에서는 페이스타임과 아이무비 등 맥북 에어의 다양한 기능들을 시연했습니다. 제4 이동통신 사업 신청을 했던 한국모바일인터넷 KMI가 선정 기준에 미달돼 결국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허가 대상 법인 선정 기준인 70점 중 재정과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것이 탈락 이유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지난 분기보다 6.1%포인트 증가한 40.4%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1위를 지켰다고 D램 익스체인지는 전했습니다. 같은 기간 D램 매출 증가폭도 전분기 대비 약 22% 증가한 43억 5,3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이 이달 말 안드로이드 2.2 프로유 버전의 후속 운영체제인 진저브레드를 발표하고 삼성전자와 함께 넥서스2를 제작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넥서스1의 후속 모델인 이번 제품은 안드로이드 폰을 제작하는 HTC 등 타 회사들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해외 로밍 요금의 문제점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학 박사 홍익걸 씨가 미국 여행 중 로밍 요금이 126만 원이 나왔다며 트위터를 통해 밝힌 건데요. 100만 원이 넘도록 알림 문자 한 통 없었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히 미국에서 로밍 시 전화를 받게 될 경우 벨소리가 울린 시간까지 요금에 포함된다고 밝혀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텔이 처음으로 다른 회사의 칩을 제조합니다. 인텔은 내년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의 아크로닉스 세미컨덕터의 칩을 제조할 예정이며 아크로닉스는 데이터 암호화 등에 특화된 칩을 디자인하는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NHN 한게임이 앞으로 3년간 스마트폰 게임 사업에 총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금은 스마트폰 게임 개발사 인수와 운영 등에 쓰이며 이를 통해 약 30여 종의 게임을 무료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욱 대표 대행은 또 내년 초쯤에는 국내 앱스토어에도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윈도우와 맥 운영체제를 모두 감염시킬 수 있는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고 국내외 보안업체들은 전했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에 단축 URL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했으며 실행 시 다른 악성 코드들을 다운로드해 작동시키는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다운로드 쿠폰을 사용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다운로드 프로그램 실행 시 파일 공유 업체에서 이용자의 개인 PC 자원을 활용해 파일을 전송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방식이 약관 등에 정확히 고지가 되지 않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 등 3개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유통시킨 11개 계정에 대해 계정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저작권법 개정 이후 계정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처음이며 3차례의 위반 경고 후 내린 결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올해 들어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콘솔 게임 업체들은 3D 게임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온라인 게임사들은 최근 3D 최적화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게임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이버 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하고 해킹과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인터넷 침해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길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가 일본에서 아이폰 4를 넘어서는 인기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확보된 제품이 전부 소진됐으며 현재 판매 대기 중인 예약 건수는 5만 대를 넘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지난 31일 0시부터 서머타임이 해제된 가운데 아이폰 4의 알람 기능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많은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아이폰 4가 서머타임에 맞춰 알람 시간이 자동으로 조절되지 않아 1시간씩 지각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드래그 앤 드롭 시간입니다. 이상훈 기자를 만나 지난주 열린 3DTV 시연 행사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다나와 미디어이 주최의 3DTV 관련 행사가 있었죠? 네. 직접 진행을 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행사였나요? 예, 3DTV가 올해부터 이슈가 되고 벌써 아바타가 이제 방영된 뒤 거의 1년이 다 됐는데요. 네. 3DTV에 대한 이슈에 비해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실제 영상을 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나와하고 미디어잇이 함께 3DTV를 6대를 준비를 해서 한 자리에서 시연을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삼성, LG가 이제 전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소니까지는 이제 국내에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TV인데요. 네. 거기다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인기 있는 파나소닉 3D PDP까지 더해서 네. 총 4개 브랜드 6개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비율로는 LED 방식이 이제 3대 그리고 PDP 방식이 3대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 4개 브랜드의 제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던 거는 국내 최초였기 때문에 다소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렇게 좀 드문 기회였다고 하는 건데 또 뭐 그렇게 시연 행사만 한 건 아니라 또 강연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희 다나와의 리뷰어이기도 한 최원태 평론가와 이종식 평론가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1, 2위를 다투는 AV 평론가예요. 네. 그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3D 영상의 구동 원리에 관한 것과 3D TV를 구매할 때 체크해야 될 점검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1시간에 걸쳐서 해줬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못 가봐서 좀 아쉽네요. 네, 그러면 그 6대 3D TV 가지고 이제 비교 시연을 했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대체로 어떤 TV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던가요? 국내에서는 삼성, LG 그리고 소니까지도 다 네. PDP 방식보다는 LCD, LED 방식을 이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실제로 소니 같은 경우는 LED TV에만 올인을 한 상태고요. 삼성, LG도 다 LED 쪽으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관심은 LED TV 쪽이 더 집중돼 있었고요. 네. 단지 이제 PDP 방식은 가격이 저렴한 데 비해서 큰 TV를, 큰 인치를 구매할 수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 좀 생각보다 크게 개최가 네. 된 것 같은데 참가자들의 전체적인 반응은 어땠는지 나중에 뭐 조사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 반응들은 어땠나요? 저희가 설문지를 이제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고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6대의 TV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는 게 그 짧은 시간에 잠깐 보고 이제 올바른 3D TV의 화질이라든지 기능을 제대로 다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네. 물론 약간 이제 행사상의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국내 이제 S사, L사 제품에 대한 반응이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D TV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네. 9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점이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냐, 그리고 어떠한 점을 구매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3D TV의 안정성, 그다음 시각적 피로도, 입체감, 가격 같은 거에 좀 더 많이 사람들이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심은 있는데 구매 시점에 대해서는 뭐 당장보다는 1년 이후에서 뭐 3년 혹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TV가 교체할 정도로 망가진다면이라는 의견은 있고, 네. 그러한 것에 대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3D 콘텐츠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3D TV가 다소 비싸다는 것도 당장 구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기자님이 본 앞으로 3D TV의 전망이 어떤지, 사실 이제 월드컵 기간에 또 아바타 때 반짝 뜨다가 좀 사그러지는 거 아니냐 하는 말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요즘 반응을 보니까 뭐 어떻다, 이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얼마 전부터 3D TV 지원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전문적인 용어일 수도 있지만 3D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는, 그러니까 왼쪽 눈 오른쪽 눈 영상을 각각 한 화면에 두 개를 띄워서 합쳐서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 네. 그다음에 프레임 패킹이라고 해서 왼쪽 눈 오른쪽 눈 영상을 동시에 보여줘서 합치는 방식이 있는데, 네. 이론적으로는 이제 프레임 패킹 방식이 해상도 저하도 없고 한 번에 더 많은 용량을 전송하기 때문에 네. 예, 이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범 방송했던 것들은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였고, 난 블루레이 플레이어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들은 다 이제 프레임 패킹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공중파 방송을 위한 어떤 하나의 포맷이 정해진다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3D가 이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전송 방식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혼선을 빚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네. 뭐 1년 정도만 지나면 좀 더 이제 구체화된 기준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가 나오고 또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밑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이 더 좋은, 그리고 더 좀 저렴한 제품을 많이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서 아직은 과도기적 상태지만 금방 좋은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3D TV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3D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도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태동기니까 좀 더 이제 정착되고 더 좋은 퀄리티를 가진 제품이 나올 건 틀림없고요. 네. 뭐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기술을 먼저 접해가면서 나아지는 향상되는 기술들을 보는 것도 좋은 재미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IT의 빠른 변화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네,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이서가 29만 원대 넷북 아스파이어 1 B532H를 선보였습니다. 1026바이 600 해상도의 10.1인치 크리스탈 LED 백라이트 디스플레이, 인텔 파인트레일 플랫폼을 채택했습니다. 메모리는 1GB DDR2,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160GB 시리얼 ATA 방식입니다. SK텔레콤은 올해 말까지 실속형 스마트폰 10종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라인업은 HTC의 디자이어 팝, 소니 에릭슨의 X10 미니 프로, 모토로라의 조던, 모토믹스, 그리고 펜텍의 미라크와 SK텔레시스의 리액션폰, 림의 블랙베리 토치, 블랙베리 펄 시리즈와 마지막으로 LG전자의 옵티머스 1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출시해온 비즈니스용과 고사양, 고가의 스마트폰 대신 올 4분기에는 미니, 실속형 스마트폰 위주로 출시한다고 SK텔레콤은 전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